이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로봇이 직접 모든 걸 판단을 해서 자율적으로 로봇이 수술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의사가 로봇을 조종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상과학 영화나 이런 데에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아직은 현재의 의학기술과 이런 어떤 과학기술은 거기까지 발전을 하진 않았습니다. 전문의와 소통하고 건강을 이야기하는 시간, 의사 소통!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도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더서울병원의 정명군 관절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더서울병원 정명훈 원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 전달을 받았어요. 우선은 첫 번째 질문으로는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로봇을 도입하고 있다고 전달을 받았는데 주로 어떤 과에서 적용을 하는 건지, 산부인과나 정형외과에서 진행하는 로봇 수술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이제 최근에 의학기술이랑 공학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의학과도 많이 접목이 돼서 병원에 이제 적극적으로 로봇 기술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을 이용한 의학 기술은 보통 이제 수술적 분야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이 로봇 수술은 크게 이 로봇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이제 수술을 하는 의사가 로봇을 이용을 해서 수술 자체를 집도를 하는 방법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다빈치 로봇 수술이라던가 휴고 로봇 수술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러한 로봇을 직접 이용을 해서 하는 수술 방법은 정밀하다던가 혹은 미세한 이런 조작에 필요한 수술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과로 예를 들면 산부인과 혹은 일반외과 그리고 이비인후과라던가 비뇨의학과 이런 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주로 설명드릴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의사가 직접 수술은 집도를 하되 이 수술을 할 때 있어서 정확한 수술을 가이드해 주기 위해서 로봇이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로봇은 수술을 직접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의사가 정확하게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로봇 팔을 이용해서 가이드해주고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로 정형외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로봇 수술은 보통 정형외과에서도 인공관절 수술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쓰이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깨나 고관절, 또 팔꿈치 등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로봇이 직접 모든 걸 판단을 해서 자율적으로 로봇이 수술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의사가 로봇을 조종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뭐 무릎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이 뼈를 잘라내는 절골술이라는 과정인데 이 절골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로봇이 이 절골술을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로봇 수술을 할 때 로봇은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절골술을 정확한 방향과 정도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실제로 로봇이 수술에 직접 필드로 개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무릎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어깨나 아니면은 고관절과 같은 큰 관절에서 일부는 사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 이제 추가적으로 인공관절이 가능한 발목이라던가 팔꿈치와 같은 관절은 아직은 이 기술이 개발이 되지 않았고 상용화되지 않아서 현재 사용 중이지는 않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자세한 수술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 수술 과정 자체를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 있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로봇을 사용하는 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실제로 로봇을 사용하지 않는 수술과 비교했을 때 기본적인 수술 과정 자체는 거의 동일합니다. 인공관절이 필요한 무릎에 필요한 정도의 절개선을 정하고 피부 절개 그리고 피부 절개를 한 뒤에는 이 관절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피부 밑쪽에 있는 피하 조직이라던가 근육, 이 관절을
열어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하고 난 후에는 노화된 관절이 노출이 되게 되는데 먼저 이 노화된 관절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아까 몇 번 말씀드렸던 이 인공관절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절골술이라는 과정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로봇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술을 시행하는 집도의가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서 어느 정도 절골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절골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절골술을 하게 되면은 이 인공관절 치환물에 삽입할 준비가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를 설정을 하고 인공관절 치환물을 삽입을 하고 고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수술의 기본적인 것들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깨끗하게 세척을 한 후에 열고 들어온 순서의 역순으로 하나하나씩 닫고 나오면서 피부 봉합까지 하면서 수술은 마무리가 됩니다. 로봇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과정에 추가적인 몇 가지 과정이 좀 필요한데 먼저 이 로봇과 로봇 프로그램에 환자분의 수술하는 다리를 인식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수술하는 과정 중에 이 노화된 관절을 정리를 한 후에 무릎 관절 위쪽에 있는 대퇴골 그리고 무릎 관절 아래쪽에 있는 경골이라는 뼈에 센서를 부착을 하고 그리고 이 무릎을 돌리거나 구부렸다 펴는 운동을 가함으로써 이 무릎 관절의 위치, 고관절의 위치 등을 이 로봇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릎에 있는 여러 가지 뼈 부위 그리고 발목까지 인식을 하게 되면 이 수술을 하려는 다리와 다리 전체를 포함한 부위가 로봇 프로그램에 인식이 되게 되고 이 로봇 프로그램이 직접 계산을 해서 이 절골술을 어느 위치에서 어느 각도로 어느 정도를 자를지를 결정을 하게 해주는데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 나머지 절골술을 포함한 과정은 기존의 수술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로봇 인공관절 수술로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로봇 인공관절을 수술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절골술이 되겠습니다. 이 절골술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곧 환자분의 다리의 정렬을 일자로 좀 예쁘게 펴주는 것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무릎의 기능 중에 하나인 관절 가동 범위를 효과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분이 통증의 경감 효과도 있고 그리고 재활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용이하고 불필요한 절골술을 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출혈량의 감소 등이 있어서 환자분이 수술하고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회복이 빠른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무릎의 기능을 조기에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있어서 로봇을 사용하는 가장 큰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봇 수술을 매우 익숙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집도의와 팀이 있다면 이 로봇 수술에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센서 등의 부착 과정과 같은 이런 추가적인 과정이 포함이 되더라도 인공관절 수술 자체의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러한 것도 이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뭐니 해도 의사가 누구냐가 좀 많이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로봇 수술기도 다양한 제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품마다 큰 차이가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로봇 수술 기술은 처음 개념이 도입된 것은 이제 90년대인데 시간은 좀 지났지만 실제로 이제 실용적이고 안정적으로 인정이 되면서 사용이 된 것은 최근 일입니다. 국내외에 많은 기업들이 이 인공관절을 로봇으로 다루기 위해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나 제품에 따라서는 약간의 디자인이라던가 수술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로봇 수술이 사용이 되는 이 원리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최근에 도입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 신의료 기술이고 안정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미국의 FDA와 같은 승인이 아직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제로 FDA 승인을 받은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FDA 승인 같은 경우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인 어떤 여러 회사들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아직 축적되어 있지 않아서 객관적인 비교는 사실 아직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더서울병원에서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구 중 이제 당연히 미국 FDA 승인도 어느 정도 받았고 그리고 미국 내 이제 시장 점유율이 좀 가장 높은 찜머 바이오메드라는 회사의 제품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특별히 추천할 만한 환자분들이 어떤 환자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가장 강점이 정확한 절골술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관절이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모두 적용이 권장된다고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이런 1차적 퇴행성 관절염이 아닌 예를 들면 이전에 골절이 있었다던가 수술이 있었다던가 이런 것으로 인한 2차적 관절염이 진행을 하신 분들
혹은 다리의 내반이나 외반, 즉 오다리나 X다리와 같은 변형이 심하신 분들, 혹은 선천적 기형이 있는 분들은 수술하는 집도의가 수술 중에 정확한 어떤 절골술의 가이드를 결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실제로 최선을 다해 결정을 하더라도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로봇 수술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강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시청자 질문 Yes or No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더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직접 문의를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 원장님께서 답변을 남겨주시는 그런 코너인데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인공관절 수술 케이스에 로봇 수술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관절 수술에 로봇을 적용하는 기술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바로 무릎입니다. 무릎 외에도 어깨나 아니면 고관절과 같은 큰 관절은 소수이긴 하지만 인공관절 수술에 로봇을 적용을 해서 현재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큰 관절 외에도 우리 몸에 인공관절 수술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팔꿈치라던가 발목과 같은 관절도 추가로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러한 작은 관절에는 로봇을 적용해서 하는 수술 방법이 적극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상용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모든 인공관절에 로봇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AI가 스스로 판단하여 집도하는 수술이다. 이것도 X입니다. 이 AI라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이제 의사가 하는 어떤 결정과 판단을 직접 컴퓨터가 결정을 하고, 이 컴퓨터가 직접 로봇으로 신호를 전달해서 로봇이 직접 집도를 하는 개념인데, 공상과학 영화나 이런 데에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아직은 현재의 의학 기술과 이런 어떤 과학 기술은 거기까지 발전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다빈치 로봇 수술과 같은 경우는 의사가 직접 집도를 해서 로봇이 수술장에 개입을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도 의사의 술기가 필요할 수 있고, 그리고 의사의 판단이랑 이런 절차들이 의사가 결정을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AI가 판단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정형외과에서 하는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는 로봇이 수술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수술을 하는 집도의를 옆에서 가이드를 해주는 영역에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AI가 판단해서 진행하는 로봇 수술과는 이제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영화는 영화일 뿐 저희가 이렇게 병원까지 확장해서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큰 병원에서 받을수록 좋을까요? 여기에 정답은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겠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무릎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술이기도 하고, 또 반면에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기도 합니다. 1차 병원, 즉 이제 의원급의 병원에서는 사실 수술 자체가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런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하고, 저희 병원과 같은 관절 전문 병원이라던가 이제 여러 과가 모여 있는 종합병원, 그리고 대학병원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따른 장단점이 있는데, 이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정책에 조금 예민한 편이라서 수술을 하고 나서 어떤 재활이나 통증 조절의 기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좀 조기에 퇴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치료들이 좀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대학병원에서 충분한 치료가 불가하고, 이 관절 전문 병원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제한이 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입원 기간을 갖고 통증 조절과 재활 치료를 환자분이 필요하신 만큼 받고 나서 재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수술을 받는 환자분이 나이가 좀 많으시다던가 아니면 앓고 있는 지병도 많고, 또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마취합병증과 같은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분이 수술을 진행하고 나서 수술에 관련된 문제보다는 어떤 전신 컨디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안 좋은 경우를 야기할 수가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 후 중환자실 케어와 같은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관절 전문 병원과 같은 규모가 그렇게 종합병원 정도로 크지 않은 병원에서는 중환자실의 구비나 이런 것들은 어렵기 때문에 중환자실의 구비가 가능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급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이 원해서 진료를 보시더라도 진료 시간 자체도 바로 잡히지 않고 수술을 잡는 데까지 뭐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뭐 몇 개월, 1년 이상 수술을 받는데 대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관절 전문 병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병원의 수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내원하시면 진료도 빨리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수술 같은 것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잡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환자분들 상황에 맞게 전문의들과 상담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소통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다양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 의사 소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